자, 교재는 다시 53페이지를 펴시면 지적 공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적이라는 제도가 토지를 첫 시간에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이 토지 그럴 때는 그죠?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죠.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 토지를 어디다 등록하느냐? 그게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의 종류, 우리가 말하는 지적 공부는 토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토지 임야 대장부터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앞 시간까지 지적 공부 종류 설명드리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등록하는지, 토지에 관한, 그죠? 어떤 사항이 등록되는지를 이제 아직 우리 기초 또는 기본 이론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 이건 이제 등록해서 공시 나타내는데, 공시한다는 게 그죠? 나타낸다, 알린다. 여기까지 이제 등록 사항 있죠.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죠. 장시간에 걸쳐서 60페이지부터 쭉 이제 그 앞 시간까지, 그죠? 6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요거 이제 등록 사항을 쭉 했고, 또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다시 이제 등록 사항 이제 제가 전체를 다 정리해 드린다고 그랬고, 그죠? 수업 자료로. 그건 이제 나중에 드리고 우선 책을 보시기 바라고요. 지적 공부하고 같이.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럼 이 지적 공부를 어떻게 보존 관리하느냐, 요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뭐 전체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자, 54페이지에 지적 공부의 의의와 종류인데, 종류는 크게 그 5종류, 5개의 지적 공부를 먼저 설명드렸고, 그죠? 그건 참고로 하시고, 바로 55페이지에 지적 공부 보존, 공개인데, 보존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적 공부를 누가 보존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보관해 보시면, 보존의 첫 번째 보관. 일반적인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입니다. 하여튼, 매 시간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 지적 소관청 하면 지적에 관한 사무는 어느 청이 소관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시군 구청입니다. 여기 시군 구청 할 때는 공법에서 하는 일반 시는 시청, 군지역은 군청, 구가 있는 시, 특별시, 광역시 외에도, 그죠? 일반 시에도, 공법 시간에 배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이런 시에는 구가 있죠. 하여튼 구가 있는 시에는 구청, 서울, 부산에 무성구 있죠. 그죠? 그 구청에서 지적 공부를 보존 관리를 하는데, 지적 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 공부, 다만 그 괄호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할 때는 제외한다. 그 왜 제외하느냐 하는 거는 그 2번에, 밑에 2번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이 지적 공부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입니다. 그거는 바로 2번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보존하는데요, 2번에 보시면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적어놓고 지적 공부를 방금 그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할 때는 관할, 여기 이제 시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도지사 아시죠? 정보, 이 말 있죠? 물론 나중에 시험에서 일반적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보존 관리하지만 요 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되는 지적 공부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이 여기서 이제 시군구청 외에 시도에서도 보존 관리를 합니다. 영구 보존 관리한다. 거기까지 꼭 구분해서 요 1번, 2번이 있죠. 요 1번과 2번을 물을 때 이렇게 꼭 구분해서 써줍니다. 여기 다 써주니까.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 요 말이 나오면 요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지적서고 설치 기준 요거는 재작년에 여러분 지적서고를 어떻게 설치하는고 어떻게 보관하는지 요게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한두 번 나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각 시군구청 안에 지적서고 이 서고라는 거는 지적 공부를 보관하는 이 서고를 어떻게 설치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보관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중개사가 알 필요는 없죠.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엉뚱한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참고로 우선 그대로 두시고 여기까지만 각 시군구 등이 지적 서고에다가 지적 공부를 보존한다 까지만 아시고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두시고 57페이지 보시면 그 메뉴에 반출 금지. 자, 각 지적소관청 보십시오. 1번만 설명드립니다.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청에서 지적 공부를 요 지적 서고에 보존 설치해가지고 지적 공부를 보존 관리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저장할 때는 그건 제외지만 영구 보존하는데 원칙은 시군구청이 지적 공부는 지적 서고 바깥으로 반출이 안 되죠. 반출이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거 다음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출할 수 없다 해놓고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게 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천재지변이 여러분 뭐 이거는 법에서 막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아까 대도시 그러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하는데 거기는 구를 두죠. 그럼 이 대도시 시장에 뭐를 얻으면 됩니다. 성인. 요 성인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 이 성인 얻으면 시군구청이 지적공부 반출하려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에 성인을 얻으면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이야기는 두 가지 경우에는 반출이 된다는 것은 가끔씩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잘 두 가지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반출 성인 이건 필요 없습니다. 지적 공부 공개 보십시오. 밑에 5번에. 자, 이제 보존 공개인데 공개라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토지 임야 대장이라든가 이런 지적 공부를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가서 이거 등본 있죠. 등본 떼달라. 이런 도면 이거 떼달라. 등초본, 교부, 열람. 거기 1번에 열람도 되고 등본 발급인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려는 자는 우리가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서 그러니까 해당 소관청 그러면 또 시군구죠. 여기 시군구청에 가서 등본을
떼달라면 되는데, 다만 여기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지적도 임야도는 또 왜 제외하느냐? 아직 지적도 임야도 이거는요, 이 도면은 전산화가 다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요건 또 제외하고, 그 열람 등본 받을 때는 특별자치시장, 여기 특별자치시장은 우리가 여러분 공법에서 나오는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하죠. 이름이. 그 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세종시장한테, 아니면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 있죠, 여러분. 읍면동. 여기에 가서 읍면동 있죠. 그럼 우리 동사무소, 자치, 주민복지센터 여기 가서 떼달라. 토지 이런 대장 있죠, 이거 읍면동에 가서도 떼달라면 떼줍니다. 그래서 보존은 아까 우리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구분해드리면, 보존 관리는 각 소관청 등이 하지만 공개, 요게 열람 등본 이거 발급받을 때는 소관청에 가도 되고 읍면동에 가도 읍면동에서도 떼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넘깁니다. 수수료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고, 6번입니다. 밑에 6번에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인데, 지적에 관한 전산화된 자료, 이 지적 전산, 이 전산화된 자료를 이용하려면 어디 가서 신청하고 어디 가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먼저 그죠? 첫 번째 보면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활용 목적 등에서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정기관회장의 심사 있죠. 요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거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자기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산자료 신청 못하게 하니까 이런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심사 거친다는 거 하고, 신청은 그 맨 밑에 있죠. 그 58페이지에 맨 밑에 3번 보시죠. 3번. 동그라미 3번.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 연속 지적도라는 게 있어요. 연속 지적도를 지적 도면의 이런 도면 있죠, 여러분. 이 도면을 연결해서 만든 연속 지적도 포함해서 이하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가도 되고 각 시도나 또는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 있죠. 여러분이 지적 전산 자료를 우리가 가서 신청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여러분이 가서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조상,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조상 땅 찾기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피상속인 아버지, 할아버지 땅 있죠. 이 땅을 찾기 위한 그 운동이 조상 땅 찾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살아 계실 때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 땅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 가도 되고 시도에 가도 되지만
어느 구청 가도 됩니다. 여러분 사시는 구청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구청 가도 관계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 땅을 검색을 해줍니다. 알겠죠? 이름, 주민번호 이거 가지고. 물론 가실 때 그 구청에 가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하고 내하고 나와 있는 옛날 호적 등본,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거기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고 내가 상속일 여러 명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한 명이 가도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 가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땅이 있는지 검색해달라면 전국의 땅을 그 이름, 성명, 주민번호 넣어가지고 전산으로 검색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적 전산 자료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말하는 조상 땅 찾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전산 자료 신청을 하는데 요거 할 때는 여러분이 상속인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피상속인의 전산 자료 신청할 때는 그건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이나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 외에는 심사 거치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지적 전산 자료 이용입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보시면 되고 59페이지 맨 밑에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라고 있죠. 요거는 국토부 맨 앞에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가 뭐냐? 이거는요,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국토부 장관이 지적 관련 전산 자료들, 지적 관련 정보들을 공개를 해줘요. 그 공개해주는 기구가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예요. 국토부 홈페이지에 그 지적 정보 공개 코너가 있어요. 그걸 설치해서 운영한다. 자, 시험에 딱 한번 이거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고 물었죠. 답은 그냥 단답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60페이지부터고 70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이제 제가 다 등록상 설명드렸고,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첫 타입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이건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리고요. 자료로. 자, 71페이지. 4번을 보십시오. 뒷부분. 지적 공부 이제 복구인데, 복구라는 말은 여러분,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면 전부나 일부가 복구,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든다. 그 말이 복구입니다. 복구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그럴 때, 그죠? 이거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 그 절차인데, 앞에 지적소관청이 이거 복구합니다. 넘겨보시면 주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는 복구 절차는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그건 그대로 두시고, 복구 자료. 제일 많이 묻는 게 여러분, 이 복구 자료가 있습니다. 뭘 갖고? 그 72페이지 2번입니다. 2번에 위에 복구 자료. 소유자 써놓고요. 소유자, 우리 이 토지 대장, 이게 없어졌습니다. 멸실 훼손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 공부가 이 토지 대장이 없어지면 이거 뭘 갖고 복구를 하느냐? 그러면 소유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중에 밑에 토지 표시 복구 자료에 있는 7가지, 그 7가지 중에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가지고 복구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토지 표시 복구는, 자, 이 7가지 있죠. 이 7가지가 요 토지 표시를 복구하는 자료인데, 요 중에
요거 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복구하면 됩니다. 자, 쭉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가 등기부고요. 첫째, 등기부. 그 다음에 2번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사본. 이 둘은 그 1, 2번은 방금 그 위에 칸에 소유자 복구 거기 있는 거하고 같죠. 요거 이제 소유자 복구는 이 둘 중에 하나고, 토지 표시 복구는 이 둘이나 아니면 밑에 지적 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있죠, 여러분. 청량해둔 결과도. 아니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나중에 우리가 토지 이동 배울 때 토지에 관한 변동이 생기면 요 지적 공부 있죠, 이거.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의서. 아니면 6번에 지적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부 등록 내용 증명 서류,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종합 증명서. 나중에 이 시간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그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여기서 종합 증명서가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지적 공부 전체를 종합 증명서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있죠. 멸실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복제해 놓은, 복제라는 게 뭐 말 그대로 복사해 놓은 지적 공부. 요렇게 7가지 요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여러분, 복구 자료 묻는 게 최근에 한 10년, 나중에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1, 2월, 3, 4월 넘어가면 한 5월, 6월 타임에는 문제풀이 가기 전에 기출 문제들을 다 분석해 드리는데 최근 한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출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요 7가지 자료, 요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묻는 문제가 한 3번, 한 10년간에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 분석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요 7가지를 한번 쭉 당장 암기, 늘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이거 당장 암기하라가 아니고 자, 요런 자료를 가지고 복구한다고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복구 절차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지적 소관청들이 그죠? 복구하는 거는 이거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직권 있죠. 직권으로 복구합니다. 직권이라는 거는 신청 없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무슨 승인 있죠. 아까처럼 이 승인 있죠. 무슨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복구할 때 뭐 시도지사 등에게 가서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신청 있죠. 소유자 이 지적공부 있죠. 이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의 신청으로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직권으로 복구한다. 이제 틀리게 이제 지문입니다. 기출 문제 나온 지문 중에 틀리게 나올 때 우선 신청으로 한다, 승인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X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직권으로 복구한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 내용이 복구 절차 이 전체 그대로 두십시오. 내용은 많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이제 종합 공부라는 게 나옵니다.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우리 지적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아직까지도 일제 1910년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식민 지배할 때 그때 이 지적제도, 등기제도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뭐 지금 우리 사회의 법 제도가 대부분 지금 현재 이런 제도가 일제 때 들어온 게 대부분이죠. 다 아시죠? 그런데 지적제도도 등기제도도 일제 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토지, 임야대장 구분하고 이런 지적 공부가 앞전에 배운 오늘 그 아까 확인했던 이런 지적 공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물론 지적 공부뿐만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장부가 많은 장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합쳐서 하나의 공부로 만드는데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어떤 것이 통합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부동산 종합 공부 관리 운영도 누가 하느냐? 그냥 지적소관청입니다. 맨 앞에 지적소관청이 각 시군구청이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해서 종합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관리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요. 넘기시면은 소관청이 한다는 것만 아시고 거기 76페이지에 그 종합공부 등록 사항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종합공부에 뭐가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느냐 하면요. 자, 5가지 있죠. 그 5가지 설명드립니다. 종합공부 안에 지적공부 토지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래가지고 이 지적공부에 있는 여기 보세요. 이 지적공부 5가지 있죠.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제청 좌표 등록부 이렇게 5가지로 흩어져 있는 이 지적공부 전체 내용이 종합공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 전체를 합쳐요. 지금까지는 구분되어 있고요. 근데 이 종합공부가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만들고 있는데 각 시군구가 2030년 정부 발표는 2030년까지 전체를 다 만든다. 종합공부를 다 만든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작업 중이라서 뭐 2030년보다 그 전에 다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2030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일단 어쨌든 이제 지적 공부들이 종합 공부 안으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건축물 대장 여러분 제가 쭉 수업하면서 토지는 토지 대장이 있지만 건축물 대장 이거는 또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뭐 우리가. 근데 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도 종합 공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서식이 있죠? 77페이지 보십시오. 이건 좀 딱 한 면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 종합 공부는요, 이 종합 증명서. 이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중개 거래 하실 때 이 종합 증명서가 만들어져 있는 지역은 이 종합 증명서 이거 떼가지고 중개하시면 됩니다. 거래할 때도. 그런데 이게 한 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한번 뭐 여기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한번 보라고 그냥 보여만 드리는데 이 종합 공부 안에 내용은 이 등록 사항만 아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선 결론은 토지만 있고 보십시오. 토지만 있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는 종합 공부를 떼면요. 넉 장을 떼줍니다. 넉 장.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내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6장.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6장을 발급해줘요. 건물이 없으면 4장, 6장. 그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서식은. 그러나 일단 이게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을 발급해 줍니다. 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토지와 건물까지. 또 하나 다시 돌아와서 76페이지 3번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개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 있죠. 대단히 이거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 토지 중개하실 때 여러분 토지를
중개 거래하실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 뗍니다. 이걸 떼시면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각 토지마다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있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안에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무엇이고 세분화된 지역까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지구, 무슨 구역.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안에 여기 적어져 있어요. 이거 토지 중개하실 때는 꼭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봐야 되거든요. 이거 떼가지고 확인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 계획서에 있는 내용도 종합공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가격. 자, 토지는 우리 이미 토지 대장할 때 배웠던 개별 공시지가 있었죠. 이거 공시지가 이거 하고 주택은 두 가지입니다. 학개론 1차 과목 학개론 감정평가론 배울 때 주택은 개별 주택 있죠. 개별을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 같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공시 내용 그 말은 공시가격 말이죠. 이거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이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올해 이제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2021년도 개별 공시가 주택 공시가격이 다 발표되죠. 올해 전체 이제 그 상반기에. 그러면 이게 종합공부안에 다 적어집니다. 자, 이거 무엇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기준이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가격은 무슨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죠. 여러분 땅 공시가가 오르고 여러분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좋죠. 집값이 올랐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르면 뭐도 오릅니다. 세금도. 재산세 오르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대상이 되고 뭐 6억, 9억이 초과하는 주택들 말이죠. 이게 이제 세금,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죠. 이것도 종합공부안에 다 적어지고 등록이 되고. 자, 5번은 그 밖에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관리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아무 말이 없는데 이게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이번 등기부에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등기부에 있는 권리사항 있죠. 권리, 부동산 등기사항. 이게 소유자가 누구인지 우리 토지대장처럼 또 저당 있죠. 저당이 잡혀 있다면 얼마에 저당이 잡혀 있는지 요것도 이 종합공부안에 다 적어집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시험에 물으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요게 종합공부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5가지 최근에 딱 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닌 거 요거 써놓고 요거 점체를 써놓고 아닌 거 묻는 게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출문제인데 분석하면은 어떻든 종합공부는 이 전체가 다 종합공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3번, 4번에 종합공부 열람 증명서 발급이나 종합공부 정정 이거 다 종합공부 안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걸 정정하죠. 정정. 이거 다 어디서 하느냐? 소관청,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같습니다. 아까 지적 공부할 때 설명드린 거하고 같으니까 그렇게 우선 보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그 서식은 일단 참고용이고요. 일단 지적 공부 앞뒤에 그 지금 이 시간에 보존, 관리, 열람, 등초본 공개 등 그 다음에 요 종합 공부까지 여기서도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요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만 잘 보시고 전체적으로 뭐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책을.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첫 시간부터 지적법, 지적 제도의 정의와 지적 공부의 종류, 그리고 등록사항, 보존관리, 공개, 종합공부까지 지적 공부 전체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 공부 전체를 설명드렸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앞에 뭐 총칙의 그 16페이지부터 용어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리니까 그건 빼고 안 보셔도 되고, 21페이지 보시면 지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적의 의, 정의 설명드렸죠.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위에 토지 등록 방법까지 거기만 읽으시고, 신청, 직권 거기까지만. 나머지고 직권 등록 절차 같은 거는 전체는 안 보셔도 되고, 지적이 뭐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25페이지 보십시오. 등록 사항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하나하나의 토지를 필지, 여러분, 우리가 필지라는 말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의 2번지 토지같이 이게 등록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토지를 필지라고 하고, 필지. 각 한 필지 그러면 학개론 시간에 맨 앞에 토지 분류할 때 법적으로 등록된 하나하나의 토지를 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획지하고 필지를 구분했죠.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학문적인 개념인데요. 무슨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전체 토지를, 여기가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전체 토지를 뭐라고 하죠? 획지. 그리고 등록된 하나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필지. 그건 이제 학개론에서 구분하는 거고, 우리는 각 필지마다 이제 25페이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만은 우선 전체를 먼저 설명드리면, 다시 지번이 붙죠.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의 2번지, 그게 지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목 32페이지까지 넘어가죠. 지목 28개, 요거 이제 28종의 지목이 하나하나의 토지마다 지목이 부여됩니다. 요 28종 지목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면적이죠. 40페이지에 면적이 먼저 나오고, 면적 어떻게 구하고 등록하는지, 그 다음에 경계죠. 43페이지 보면 경계. 이건 결론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서 하나씩 한 문제, 지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앞전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2문제, 지목은 2문제도 나옵니다만은, 물론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씩은 지번 어떻게 부여하고, 지목 분류 어떻게 하고, 면적, 경계는 어떻게 정하는지 요거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되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이제 시간에 제가 지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 지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목 이렇게 이제 이어가니까, 자, 쉬었다가 그 25페이지 지번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